나는 우편도 아닙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을 좀 아끼라 이 말이에요. 너는 우파야 좌파야? 저는 중도 허파입니다. 우파 좌파 편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d. 국민의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토론을 보니까 이제 이 토론이 또 나오면 이게 주마등처럼 딱 스치면서 과거에 이제 국민들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댓글로 그때는 못 알아봐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 나오면 진짜 토론계 끝판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제 못 알아 그때 못 알아봐 죄송합니다. 내가 딱 그 느낌이야. 그 말을 딱 하고 싶었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토론이든 공중파든 지금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총재님이 12월쯤에 나올 거로 난 예상했거든. 12월 달에 그럼 허경영 또 센세이션이 또 일어날 것 같아. 허경영 센세이션이 또 일어나?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되게 현실적이잖아. 넌 현실주의자지. 뭔가 불확실한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그 2007년도 이 토론을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어. 현실주의자인데 확신이 그렇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신 후보들을 좌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허경영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과 반도체 산업 방통대를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가 68불에서 17,000불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토론회. 어떻습니까? 2007년 대선처럼 소감 그때 당시. 처음 봤을 때 네. 2007년에 봤을 때는 네. 그때는 진지하게 보이지 않았어. 아. 말은 진지하게 하지만 네. 진짜 허황되게 봤어. 그냥 뭐 독특한 사람? 그냥 한번 이슈 한번 들려고 대선 나온 사람? 이 정도 생각이었어. 저는 이때 토론을 다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말씀이 너무 잘하셔갖고 전 진지하게 봤거든요. 보세요. 이때 이제 군소정당 후보로 이제 MBC에서 나왔었는데 상대가 안 되던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이 그것인데요. 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대통합당 하면 전라도, 이러한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 연임이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당 제도 폐지를 네.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난 10월 초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승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관 후보부터. 그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예, 더 없습니다. 그러면 허경영 후보가 이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북한과 약속한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북한은 1991년 우리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국가 간의 신뢰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는 그대로 할 것이며 다만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500만 명인데 900만 명이 월 100만 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북한에 지원하는 지켜주십시오. 문제를 다 지났습니다. 미리 유념하셔서 시간 전에 좀 말씀을 끝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께서는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를 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답변 수준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이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유흥 산업이 발달하면서 400만 명 정도의 여성이 결혼을 해야 될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또 빈민들이나 서민들은 결혼할 신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서 국제 결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그 성 때문에 망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지만 진시 황제는 성을 쌓다가 곧바로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d. 국민에 의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에브리엄 링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가 뭐냐면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오. 거기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했어. 오. 그리고 거기서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홍영 총재는 이걸 바꿨어. 마지막에 포더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d. 국민에 의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뉴스 보도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에는 무려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 후보들은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는 세계 11인데 교육은 세계 100입니다.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인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불입니다. GN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근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후보님 늘 시간이 부족하시네요. 아니요, 시간에 인색하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지금 진행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시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폭행이나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 교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권이 추락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교권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자격을 또다시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거나 학생들이 교사를 또 학부모들이 또 교사를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에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디까지나 교사로서의 임명이 되면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서성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교사가 된 이상 그 교사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스승한테 대어들겠습니까?
15세 때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에는 15살이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세면은 충분히 대통령 후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15세 때부터 역시 시간이 지나서요. 네. 만들어줘서 청소년들이 시간이 1분 3초가 지나서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그리고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엽제 환자가 청와대 앞에서 28년간 병 고쳐달라고 소리쳐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안보가 돼야지. 무기보다 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25 월남 참전 용사는 대통령 당선되는 역시 3억 원씩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 교육을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런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를 안보를 지키려는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시골에서 여자는 농업 지도자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융자도 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차별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반도체는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윤리법을 바꿔서 우리도 21세기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산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새만금에 200층짜리 빌딩을 200개 이상 지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그만두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새만금 하나의 국력을 총집결하고 판문점의 국력을 총집결하면은 우리나라는 저절로 모든 국토가 다 잘 살게 됩니다. 부산의 찔끔, 대구의 찔끔, 광주의 찔끔, 강릉의 찔끔 이러한 국토의 균형 발전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국가는 금융 메카를 새만금에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만개 은행이 들어온다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새만금의 세계적인 금융 메카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국민소득 5만 불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33조에 노동 3건이 있는데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을 저는 폐지하고 경영 참여권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서 두 번 다시 노조 파업이 있으면은 그때는 무기징역 정도로 과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단 한 건의 노동 분쟁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우리는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생산성 투자가 1% 미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공장 짓지 않습니다.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노동투쟁을 많이 할수록 내 자식이 무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제를 국가가 실시하겠습니다. 150만 원 이상 빌딩에 있는 사람이 70만 원 받아서 교통비하고 점심 먹고 남는 거 없습니다. 절대 이런 임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딩 주인이 돈이 없어서 70만 원 주는 거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하 150만 원. 어떤 여성이든 비정규직을 인정은 하되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네. 2분간 허경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오늘은 제가 여론조사 한 15% 내일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30%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치고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될 것입니다. 저는 의료보험을 100% 적용하고 장기 이식 환자는 1년 이내에 국가에서 장기를 구입해서 100% 수술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장기가 없어서 국가에서는 시신기증자가 없으니 마냥 기다려라.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있어나만 합니다.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과자는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해결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0년 융자 조건으로 월 몇만 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게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왜? 현금을 쓰지 않고 10,000원 이상은 카드를 쓰면은 평균 연간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조를 탈세한 거죠. 이래서 모든 세제를 바꿔버리면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이러한 제가 만든 모든 제도를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시간이 국가 발전에 받았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위원회 진행 규칙을 존중해 주신 네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후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나는 국민들이 내 안 찍어줘도 좋아. 예.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예.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어땠을 거야? 아, 그러면 아마 탄핵도 안 일어났을 것 같고요. 네, 탄핵 정국을 한번 맞이했었잖아요. 탄핵도 안 일어났었고 지금같이 뭐 촛불과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광경도 목격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 네, 허경영 총재의 공약은 바뀐 게 없어. 그렇죠. 이건 이제 12년 전 토론이고 이 공약 자체는 또 20 몇 년 전, 거의 한 네, 네.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약인데 네, 그러면은 아직도 허경영 총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10년, 20년 전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그동안 정치는 뭐 했어? 정치인은 퇴보한 것 같아요. 오히려 퇴보했지. 네, 정치인 퇴보한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지만 그런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 저는 허경영 총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공감하시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썸씽 스페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이 방송은 12년 전에 했던 방송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대적 상황이 더 들어맞습니다. 지금 와서 그죠? 이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진짜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들도 많고 다른 정치인들이 이 공약들을 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